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알피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한 겁니다. 연질 캡슐, 이 한 분야만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시장의 절대 강자가 된 곳이죠. 그런데요, 이 왕좌에 앉아있던 회사가 얼마 전에 한번 휘청했습니다. 과연 기술력 하나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턴어라운드 스토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숫자가 나왔네요. 50% 이상.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알피바이오가 우리나라 연질 캡슐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이죠. 특히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는 일반의 약품 시장에서는 3년 내내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1등 기업이 갑자기 적자를 기록했다니 다들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최강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전에 먼저 알피바이오가 어떻게 캡슐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지 그 탄탄한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연역을 보시면요, 와, 알피바이오의 역사와 그냥 우리나라 연질 캡슐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1983년에 세계 최초로 연질 캡슐을 만든 회사의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어받으면서 시작했고요. 86년에는 국내 최초로 GMP 승인까지 받았으니 말 그대로 시장을 만든 개척자였던 거죠. 그럼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버느냐? 바로 CDMO, 위탁 개발 생산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다른 제약사들의 제품을 대신 개발도 해주고 생산도 해주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려 200개가 넘는 회사에 1000가지가 넘는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 그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다 인정한 셈이죠. 알피바이오가 왕자를 지킬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특허 기술 덕분입니다. 뉴네오솔은 물에 잘 안 녹는 성분들을 아주 작은 액체 알갱이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 쏙쏙 흡수되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뉴네오젤은 캡슐 껍데기가 시간이 지나도 딱딱하게 굽는 걸 막아줘서 마지막 한 알까지 품질을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게 바로 시장 지배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왕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2024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2023년에는 66억 원, 꽤 탄탄한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마이너스 7억 원, 적자로 돌아선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알고 보니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면서 감기약 재고는 쌓이고 주력 제품 중 하나는 보험 적용이 안 되게 됐죠. 여기에 원자재 값은 오르고 또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까지 늘리면서 결국 일시적인 적자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위기에 빠진 캡슐의 왕이 반격을 위해 꺼내든 비밀병기들, 바로 기술 혁신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알피바이오는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슈장의 칸을 바꾸려고 합니다. 블리스터 젤리, 의약품 젤리, 지속성 비타민C, 그리고 네오듀얼 캡슐까지. 이 네 가지가 바로 컴백 전략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무기, 블리스터 젤리입니다. 국내 최초로 알루미늄 포장 젤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메가3처럼 공기만 닿아도 변하기 쉬운 성분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은 기본이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까지 확 끌어올린 거죠. 두 번째는 더 놀랍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젤리인데요. 이제 맛없는 약을 억지로 먹는 시대가 저물고 맛있는 젤리로 약을 먹는 시대가 열릴지도 모릅니다. 벌써부터 큰 제약사 4곳이 이걸로 제품을 내려고 줄을 섰다고 하니 이건 뭐 아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라고 봐야죠. 세 번째 혁신은 지속성 비타민C입니다. 이것도 국내 최초 타이틀을 달았네요. 보통 비타민C는 몇 시간 지나면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여러 번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이건 딱 한 알만 먹으면 최대 12시간 동안 효과가 쭉 갑니다. 정말 편하겠죠? 그야말로 편의성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장의 무기, 네오듀얼 캡슐. 이건 정말 기발합니다. 마치 캡슐 안에 작은 도시락통을 넣은 것처럼 물에 녹는 성분과 기름에 녹는 성분을 따로 담은 거예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게 분리해 놓으니까 당연히 안정성도 높아지고 약효는 무려 30%나 더 좋아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과연 돈으로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망 아주 밝습니다. 2025년에는 매출이 약 8% 늘어나고 무엇보다 중요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억에서 플러스 61억 원으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앞에서 봤던 그 놀라운 신제품들의 주문이 바로 이 숫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성장을 이끄는 선봉장은 바로 건강기능식품 사업부입니다. 무려 17.5%나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수익성 좋은 신제품들의 주문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존 의약품 사업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RP바이오는 또 다른 성장 엔진을 준비해뒀습니다. 바로 개별 인정형 원료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6년 동안 우리 회사만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특별한 원료입니다.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죠. 특히 요즘 핫한 다이어트나 K-뷰티 시장을 겨냥한 원료들이라 앞으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줄 보물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화려한 컴백, 그 너머에 있는 RP바이오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실적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한번 따져볼게요. PBR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회사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0.6배 수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거의 바닥권에 근접해 있어요. 무슨 말이라면 앞으로의 실적 개선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은 꽤 매력적인 구간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신호로도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RP바이오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위기를 이겨낸 회복 스토리일까요? 아니면 국내 최초의 기술들을 무기 삼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 즉 웰리스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혁명의 시작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